존경하는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요가족과 미마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박우영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투수당에 집중을 하자. 잡생각 이것저것 왕좌왕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전투수당에 집중을 하자. 이 전우들의 그 여론이나 쭉 지금까지 댓글이나 이런 볼 때 아무리 뭐래 참전 명예수당하고 전투수당 이거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지 딴 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역시 우리 전우들이 원하는 걸 해야지 원하지 않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투수당 특히 그 헌법 29조 2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게 어떤 것이 가능한가? 미지급 급여금이 가능한가? 전투수당이 가능한가? 미지급 급여금은 약 12억 원이라고 그랬죠. 전투수당 65달러는 약 1.2억 원, 황금 400돈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미지급 급여금은 4,000돈에 해당되죠. 1인당. 4,000돈, 1인당 4,000돈, 400양. 그거를 32만 5천 명한테 준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계산이, 저는 뭐 계산 못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저는 뭐, 그런 거 계산하고 앉아있을 그런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 월남전 참전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30년의 그 전투 근무 수당, 전투 근무 급여금, 전투 근무 급여금에 대한 국내 전투 수당, 급여의 30%를 2등병부터 대령까지 중사 월급으로 해가지고 30% 해서 하니까 그게 1261만 원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보상이고 또 이거 미지급 급여금이나 전투수당 이건 배상인데, 이것을 과연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전우들이 억지로 쓰고 떼쓰고 할 게 아니고 가능성 있는 거를 도전해야지, 가능성 없는 거에 대한 협상이 어렵죠.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한 걸 한번 우리가 헌법 29조 2항에 대한 그 해설을 한번 일단 찾아봤어요. 헌법 29조 2항 항목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헌법 29조 2항에 대한 헌법 29조 이 국가 배상 청구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한테 이제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2항이 문제예요. 뭐 1항은 뭐 문제가 아니라 2항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헌법 제29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었다.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다. 국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이 본 손해, 가령 도시개발 등에 따른 토지 수용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상 청구권이라 하여 배상과는 다른 형태로 가능하다. 국가 보상 청구권이라 해서 배상하고는 다른 형태로 가능하다. 헌법 28조가 형사피고인을 형사피고인으로 손해를 본 국민의 보상을 다루고 있다. 29조 1항의 불법 행위는 민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 행위를 말한다. 제1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국민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재정 능력이 한계가 있다 하여 그 배상을 줄인 사례도 있다. 1항에 대해서도 거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래. 더군다나 심지어 국민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경제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배상을 줄인 사례도 있다. 헌법 29조 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의 형사적 책임이나 징계 책임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구상한 것이나, 이게 뭐 이제 그 구상권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의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을 보기는 어렵다. 배상권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96년도 2월 10일 전원합의체 판결된 대법원에서 판결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이 조항 때문에 피해본 사례 이게 나와요.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 손배법상에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작전 중인 군경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상황에서 상대 군경 공무원의 과실이 경과실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공무원 개인은 경과실에 그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며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는 국가는 이중배상 금지에 위반된다 하는 이유로 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안 해도 되고 국가도 안 해준다. 그래서 즉 국가 측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오직 민간인만 자기 과실 비율만큼 배상에 독박을 쓰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걸 보면서 생각 느끼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뭐 세월호라든지 이게 이태원 이런 사건들은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도 이거에 대한 배상이 없는데도 배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대법원이 결국 이 문제의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지 말고 미리 과실 비율을 계산해 민간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험으로 집행하고 국가의 과실 비율만큼은 수인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민간인은 상대 공무원의 과실 비율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민간인도 못 받게 있어요. 군인뿐만 아니고. 그러나 제2항은 일명 이중배상 금지 조항으로서 만인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거는 만인으로부터 받고 있다. 우리 참전 군인들 제복 입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 조항은 베트남전으로 인해 배상 소송이 폭증하자 국가의 과도한 배상적 부담을 줄이게 만들었다. 우리 베트남전이 옛날부터 이게 소송이 아주 폭증한 것 같아요. 원래 국가배상법에 있던 이 조항은 당시 대법원에서 위헌을 받아 폐지되면서 제1차 사법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박정희 정부가 위헌으로 인한 법령 폐지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신헌법에 이 조항을 넣으면서 들어왔다. 근데 뭐 이거 안 들었을 때도 지금 이항도 안 되는데 뭐 이항 당연히 안 되겠다. 유신헌법에 어찌 보면 헌법이 다룰 대상이 아닌데도 여기에 들어온 것이다. 유명한 악법이기에 개헌의 기회가 올 때마다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8차 개헌은 주도 세력이 박정희 세력의 후신하고 있는 민정당이었기에 그대로 유지됐고 9차 개헌 때는 개헌법상 여당이었던 민정당의 반발로 인해 삭제되지 못한 채 정권에 남게 되었다. 헌법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 시비가 나오면 10중 8구 이 조항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 시비에 대한 판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 시비에 대한 판결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모조리 기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판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기각이야. 기각. 응? 특히 이 조항은 징병제의 어려움과 맞물리면서 항상 언급된다. 헌법 문헌상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합법, 아니 합헌이라고 할 수 있는,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등장된다. 그러니까 징병제에 대한 문제 마무리, 헌법은 국방 의무에 대한 것도 그냥 합헌이야. 그냥 합헌이라고 그냥 보는 거야. 아무것도 여기서 에 대해서는 기각 다 해버리고 아무런 그 재판 하나 말아요. 하면 무조건 기각이야. 2017년엔 대법원에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받은 후 보험급여금 등이 청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우리는 배상법에 의한 지금 배상을 받고 있잖아요. 이 보험급여금 등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보상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판례가 나왔다. 선배상 후 보상, 선배상 후 보상 형식으로 이중배상은 위헌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간접적으로 인정한 판례로 선보상 후배상의 형식은 여전히 헌법의 이중배상 금지 조항과 정면을 부딪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중배상 위헌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간접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되는데 왜 한편 동일의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 제정으로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정면 돌파하게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 동일의 사건 같은 건 이것도 이걸 보상 받은 모양이에요. 이 때문에 이 항은 비판을 많이 받으며 차후 국민
투표를 통한 10번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조항으로 꼽힌다. 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전투수당 진상규명, 그리고 우리 전투수당 진상규명법을 우리가 제정을 하고 있는데, 진상규명이 된다 하더라도 배상을 받을 길이 사실 어렵다. 그래서 지금 그 이화정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보상을 받으면은 또 이중배상 금지 조항에 걸려서 또 보상이 어렵다. 배상받기 어렵다. 그러면 이중으로 보상을 안 받아도 배상받기 어렵고, 보상을 받으면은 더 어려워진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참 우리가 헛심을 엄청나게 들이고도 못 받는다 그러면 헛심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특별법이라는 것은 지금 세월호나 이태원 이런 거는 특별법을 만들면 특별법이 헌법보다도 앞서는 게 특별법이 아니냐. 이제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아까 동의대 사건 같은 거 이런 것이 또 세월호라든지 또 이태원이나 이런 거 4.3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다고. 헌법보다도 앞서는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내 말하는 것이 맞겠느냐 틀리겠느냐,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죠. 헌법에 위배되는데 특별법도 헌법에 위배되는데도 특별법은 헌법보다 우선한가? 이런 문제들이 참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냥 무대포로 달라. 그 무대포로 달라 하는 게 아니고 이화정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1261만 원에 25만 원. 이거 상당히 합리적인 최적선이 있으면서도 또 매월 25만 원 준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서른 의원이나 우리가 욕할 게 아니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거다. 칭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선보상 후 배상, 선보상 후 배상의 이 원칙, 그거를 잘 이용해 나가는 것이 이것은, 그래서 선보상법이에요. 선보상법. 그래서 이제 1261만 원에 25만 원. 이것이 가장 우리가 치중해야 될 법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서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데, 서른 의원이 추진하는 것이 또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167석을 가지고 있는 상에는 민주당에서 협조 안 해주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해주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화정 회장이 민주당하고 손잡는 것도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서른 의원한테 붙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아주 가장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하고 접근을 잘 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화정 회장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가장 있는 게 그래도 그 법안이다. 그거를 우리가 서른 의원한테 어떻게든지 매달려 가지고 해달라 해서 서른 의원이 이걸 통과시킨다 그러면은 우리 전우들은 민주당에 사실은 표를 찍어줘야 정상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에 반드시 우리가 법을 통과시키면 그만한 우리 또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인사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건 표야, 표. 그래서 과연 우리가 돈을 받고 우리가 표를 팔 것인지, 돈을 안 받고 표를 안 팔 것인지, 내 마음대로 할 것인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그 기브 앤드 테이크인데 받기만 하고 안 주기가 쉽질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100%는 안 되겠지만 한 1, 20%라도 가겠지. 가기는. 하나도 안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이하정 회장이 자기는 뼛속까지 우파라고 나한테 이야기한 거를 내가 방송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러면서도 지금 서른위원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거 그것에 대해서 참 비판할 수도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내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저는 여러분의 의견 댓글 이거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우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유튜브에 내가 설문을 한 게 있죠. 설문을 한 거 이것만 짚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짚고 끝내겠습니다. 설문을 보면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월남전 참전 군인들 근거 있고 확실하게 못 받은 수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했는데 월남전 참전 미지급 급여 90% 약 12억 원 이게 83%야. 그리고 월남전 참전 전투 수당 65달러 약 1억 2천만 원 이게 금 400돈 이건 4천돈 이거는 40돈 40돈 400돈 4천돈 제가 금으로 환산해 가지고 지금 제가 계산한 사람 제가 이 처음이죠. 금액이 이건 40돈이고 400돈이고 4천돈이라는 거는 제가 처음으로 지금 발표한 겁니다. 금으로 계산하면 간단해요. 예, 그래서 계산할 때도 지금 금 시세가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12억 원, 40만 원 되면은 446, 16억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40돈, 400돈, 4천돈. 근데 결국 4천돈짜리 1인당 4천돈이기 때문에 32만 5천 명을 곱해야 돼요. 4천돈 곱하기. 그러면 몇 톤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어마무시한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우들이 그래도 뭐 참전 명예수당이니 뭐 이런 거는 그건 기본으로 참전 명예수당 윤석열 대통령이 해준다는 거는 그건 뭐 이제 잊어버려도 해줄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안 해줘도 할 수 없어. 해준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람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준다는 이상이 해줄 거라고 난 임기 내에는 뭐 70만 원 이상 그러니까 35만 원 2배 80만 원까지 뭐 해준다 했으니까 그거는 그냥 잊어버립시다. 잊어버려. 그 맡겨놓고 주고 나가고 이 세 가지에 우리 집중을 해야 돼. 이 세 가지에. 이 세 가지 중에 근데 한 가지라도 받으면은 다른 건 청구할 수가 없는데 이 국내 급여 이거 1,200만 원 이것도 이게 전투 근무 급여금으로 해서 받으면 이거 못 받아. 이것도 못 받고. 그래서 이게 전투 근무 급여금으로 받지 않고 그냥 보상금 열어서 이걸 명시해 버리면은 30%의 이등병부터 장군까지 뭐 대령까지 해가지고서 그게 중간급여가 1,200만 원이다. 그럼 30% 국내 전투수당이 계산된 거기 때문에 요걸 그렇게 계산하면 요것도 더 못 받아.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그냥 우리 월남전 참전 군인들에 대한 그냥 보상으로 국가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그래 일시금 1,261만 원에 매월 우리 그 참전 명예수당 지급하듯이 제2의 참전 명예수당이다. 제2의 참전 보상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거 받고 난 뒤에 요거나 요거 둘 중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뭘로 해야 되면 진상조사. 미지급 급여를 못 받았는지 전투수당만 못 받았는지 진상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이거 금형이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이걸 달라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것도 공무원의 범죄, 뭐 박정희가 뭐 범죄를 저질렀던 누가 저질렀던 간에 공무원의 범죄로 인한 이 손해는 청구할 수 없는 게 헌법의 29조 2항이기 때문에 그 위헌사항이에요. 위헌사항. 그래서 요거를 과연 국가에서
헌법에 위배까지 하면서 이 엄청난 3조 320조 32조 이거는 320조 이건 32조 이건 한 4조 이것만 해서 4조도 엄청 큰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그러니까 이게 재판을 받고 아까 헌법재판소 그저 29조 2항 들어보셨잖아요. 국가에서 이거를 인정을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인정을 해도 국가재정상 줄 수가 없다고 하면은 못 받는다 하는 것이 헌법 29조 2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허심을 많이 지금까지 쏟고 힘들게 살아왔지 않냐.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허심 그야말로 낭비 그냥 스트레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얼마나 노력 많이 하고 비용도 많이 나고 막 길거리 헤매고 다니고 이 추위에 이제 봄 되니까 한번 시작은 해봐야 되겠지만은 좀 우리가 신중하게 월참에다가 맡기고 우리는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저는 여러분 월참에 맡기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길거리 나서겠습니까? 한번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결.